안녕하세요. 타이키TV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공간에서 힐링하고 있으신가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희가 공간과 사람을 생각하는, 그래서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그곳을 이용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받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아동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쓰는 어떤 공간, 그 공간에서 시공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는 타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아동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아동하면 저희가 뭐 어린애들, 뭐 유치원생 아니면 뭐 초등학생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법적 관점에서 청소년기까지도 다 아동이라는 그 큰 단어 안에 포함이 되는 나이라고 해요. 아동들을 위한 공간은 좀 어떠한 곳이 있는지, 실제 그런 공간들이 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좀 어떠한 자극들을 받는지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류의 타일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꿈틀 타일인데요. 꿈틀 타일. 해석해 드리자면 꿈이 자라나는 틀이 되는 공간. 공간 안에서 멋집니다. 꿈을 무럭무럭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맞아요. 그런 바람을 담고 또 타일을 개발한다면 당연히 그곳에 생활하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긍정의 기운 뿜뿜? 네. 맞습니다. 꿈틀 타일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시고 연구를 하실 때 좀 중요하게 보셨던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공간 안에서 저희가 어떠한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그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오감의 그런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감각기관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각이라고요. 눈으로 보는 이 시각, 시각이 그 감각기관의 한 8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색이라든지 아니면 패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이나 뭐 발달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저희가 매번 중요하게 얘기하는 색, 패턴의 중요성이 당연히 여기서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꿈틀 타일에서 색과 패턴에 대한 어떤 자극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각의 뇌 발달이 특히나 이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리고 청소년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동의 기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색과 더불어 패턴. 패턴이라고 하면 뭐 그림, 뭐 글자, 문양 모든 것들이 다 패턴 안에 속하는데 색과 어떤 패턴이 이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색이라고 하면 흔히 뭐 알록달록 이렇게 자극을 주는 색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공간이니 좀 더 알록달록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은은한 그런 색에 대한 자극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선입견인데요. 그런가요? 알록달록한 공간이 필요한 공간은 알록달록해도 됩니다. 그러네요. 아이들이 뭐 가지고 노는 장난감? 되게 알록달록하죠. 실제로 아이들 뇌의 감각기관, 시각 발달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장난감 같은 소모품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게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공간이라는 곳은 사실은 쉽게 변형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게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자극을 주는 색보다는 조금은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눈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색깔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알록달록한 원색을 많이 쓰려면 하나의 스팟, 집중이 되는 공간? 그 공간에서의 작은 부분? 포인트? 그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한 벽면이나 아니면 뭐 조그만 뭐 영역에서 당연히 그런 자극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큰 범위 안에서의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색감을 써주는 게 그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환경에서 눈에 좀 피로하지 않게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턴은 그냥 이것도 고정관념인가요? 뭐 뽀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캐릭터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캐릭터화 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로보트, 공룡, 왜 그렇게 아이들이 캐릭터화 된 것이 많냐 이런 것도 저희가 조금
조금 공부를 해봤더니 많이 아, 많이 한 거 알고 네. 있습니다. 아이들이 네, 물론 청소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라든지 남자 이런 사람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좀 캐릭터화를 해서 경험을 하는 것들이 선입견도 버려질 수 있고 네, 그리고 네, 좀 네. 풍부한 그런 상상력을 자극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캐릭터화된 상품들이 아이들한테 특히 많은 이유가 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청소년기에 그렇다고 캐릭터에 접근된 패턴의 타일은 네. 좀 너무 유아틱하다 생각지 아, 않을까요? 요즘 펭수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아, 그러네요. 이것도 네. 고정관념이었어요. 네. 청소년기는 아무래도 뭐 공룡이나 뭐 로보카 폴리 이런 거 좋아하진 않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그 대신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좀 더 재밌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또 캐릭터화를 시켜보기도 했고요. 그 안에 색이라든지 뭐 재미있는 뭐 질감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럼 타일 보면서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스트레스인데 그렇죠. 네, 흥미 유발 정도로 네,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상상력의 어떤 연결, 고리가 네. 되는 접점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그런 얘기가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신경을 썼냐면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 뭐 예를 들면 키즈 카페도 있고, 뭐 아이들 병원, 네네. 뭐 유치원, 뭐 이런 곳 가보면 정말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인테리어 굉장히 잘 돼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장실 한번 가보셨어요? 네. 그냥 네. 아이들의 키높이에 맞는 경기 정도? 맞아요. 네, 그것만 그리고- 있고 그냥 일반 화장실? 네. 혹은 색깔이 있는 거? 뭐 그린, 네네네. 블루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아니면 뭐 시트지 그런 게 단데 이런 화장실 공간도 아이들이 다 자극을 받고 네네, 네, 맞습니다. 좀 청결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느꼈으면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에서 좀 꿈틀 타일이라는 것을 좀 개발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조금 네,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실제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네네. 화장실을 굉장히 가기 싫어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맞습니다. 참았다 집에 가서 누고 그래서 막 변비 생기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게 바로 그 화장실의 분위기 그리고 네, 위생 환경에 대한? 네네. 환경에 대한 거부감들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화장실의 개선이라든지 화장실 인식을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아이들 공간에도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어떤 안정적인 마음을 위한 어떤 색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에 대한 네. 접근 이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공간에서 좀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도 너무 네, 중요한 네, 네. 타일이네요. 그럼요. 어, 여기서 이제 또 뭐 색이나 어떤 캐릭터와 아니면 패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아동들이 발달하는 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촉각적인 거. 네, 이렇게 만졌을 바로? 때 네. 저희가 부드럽다. 네. 이거 울퉁불퉁하다. 거칠거칠하다. 이런 손에 자극이 가는 발달이 네, 네, 네. 그런 아동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되게 뭐- 급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바로 촉각적인 네. 그런 자극에 의한 네, 발달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도 눈으로 보는 것 만만치 않게 그쵸. 뇌에 자극도 시켜주고 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뭐 울퉁불퉁한 것도 있구나, 뭐 부드러운 것도 있구나,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배워나가는 건데 타일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이제 타일이 뭐 밋밋하다, 평평하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울퉁불퉁하게 만들거나 네, 아니면은 네, 네. 뭐 볼록볼록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거칠거칠? 거칠거칠하게 표현을 하거나 네, 네. 뭐 디자인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거나 이런 네, 네. 것들도 타일에서도 충분히 전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촉각적인 자극 이런 것들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각적인 요소에서 어떤 자극, 그리고 촉각에서의 어떤 자극. 이게 전부 다 오감과 연결되어 있는 네. 부분이 큰데, 역시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 긍정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꿈을 키워가면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막 추천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럼 이런 두 가지 특징에 대한 얘기 번외로 실제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타겟을 맞춘 만큼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특히 또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안전 요소만큼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네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렇다고 미끄럼을 무조건 뭐 막아준다. 사실 그런 건 그쵸, 세상에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주의해야 되죠. 근데 이제 네, 맞아요. 미끄럼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적용을 해서 그런 공간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미끄럼 저항에 대한 케이스 기준 그 수치가 있을까요? 네. 물이 닿는 공간, 네. 화장실, 특히나 많이 사용되는 그 마감재이기 때문에 네. 안전에 좀 유의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좀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타일 같은 경우는 자재이다 보니까 한국 산업표준 규격에 기준된 그런 수치가 있어요. 케이스 규격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바로 이제 미끄럼 저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마찰 계수 같은 건데 동적 마찰 계수 0.4라는 수치의 기준을 넘는 그러한 제품들이 이제 미끄러짐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좀 더 설명을 하면 수분시, 그러니까 물이 다 있을 때 0.4 이상이 되는 동적 마찰 계수를 만족시켜야 한다. 가 케이스 규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시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네. 또 안전만큼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제품들이 다 적용이 돼 있는 꿈틀 타일 사용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도 고려가 된 그런 타일을 써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오늘의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